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시간입니다. 우리 1주차 두 번째 수업이 되었어요. 첫 시간에는 수업 계획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수업을 조금은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그래도 진도를 나가야 나중에 또 활동식 수업도 해보고 모둠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될 테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오늘 짧게 할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 2학기에 선생님이랑 처음 배울 단어는 6단원입니다.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중단원인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잠깐 멈추고 화면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정의를 한자로 쓰면 그냥 위에도 적어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바를 정자에 오를 의자를 써요. 그러면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뭐가 바르고 뭐가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다시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려요. 우리 영어로 저스티스라고도 이야기하죠. 너무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 정의가 뭔가 라고 하면은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어떤 이미지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어떤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라는 개념은요, 정해져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던 주제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학자들이 내렸던 정의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두 명의 정의를 같이 보고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들어갈 사람은 트라시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입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쿠스한테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트라시마쿠스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정의는 주로 이 정의라는 어떤 추상적인 말을 글로 옮겨놓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정의는 주로 법으로 실현이 돼요. 그럼 이 정의가 주로 실현되는 법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트라시마쿠스는 강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은 물론 의사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의료적인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국가 역시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도 있지만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국가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어떤 정의와 법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는지 볼게요. 세 번째 들어갈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자, 플라톤은 정의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지혜와 용기와 절제라는 것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것. 요게 국가의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용기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절제를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동양 쪽에서 이야기한 학자예요. 공자입니다. 공자 많이 들어봤죠? 자, 공자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요. 천하의 바른 정도를 이루는 것. 천하라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바른 정도. 바를정의 길도자예요. 그래서 바른 길. 그러니까 세상에 바른 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즉슨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공자가 이야기한 정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런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어떤 해석들을 거쳐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럼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겠죠. 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라는 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해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안 좋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걸 요걸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의 의미도 있냐면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동일한 수업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문제 없이 우리 정규 교육과정을 잘 밟아온 친구들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말고사 때는 50분을 줬죠. 그럼 모두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시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을 동일한 경우로 보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때 선생님이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 친구들한테는 한 10분 시간 더 주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친구는 잠잘 때마다 시험 시간 10분씩 뺐고 이러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자, 근데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볼 때 국가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볼 때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뭐 1.2배, 1.5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더 줘요. 예를 들어 시간이 60분이다. 그러면 뭐 90분 정도까지 시간을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되는 글자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통해서 읽어야 되거나 또는 녹음된 파일을 들어서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훨씬 어렵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연필로 글을 쓰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거. 이런 건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전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의 볼게요. 자, 세 번째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다. 정의죠. 바르고 공정한 가치, 옳은 가치.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공정이라는 걸 주로 정의라는 말과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근데 앞에 본 걸 다시 볼까요? 정의라는 게 왜 필요한지? 정의라는 건 뭐를 유지하기 위함이래요? 그렇죠.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에 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즉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법치 국가에서는 이 정의의 원칙을 어디에다 구현하냐면 법과 제도에 구현합니다. 구현한다라는 건 법과 제도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정의의 원칙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의가 곧 법은 아니에요. 근데요, 정의의 내용을 법으로 구체화시키긴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법에 담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엔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됐죠? 좋아요. 그래서 정의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의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의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오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연 왜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정의는요,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자, 분배라는 건 나누는 거죠. 무엇을? 자,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또 공동체의 성과와 부담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정의의 기준에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필요라는 것도 있고 업적이라는 것도 있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의의 기준을 능력으로 잡았을 때 공정한 분배는 무엇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월급을 더 준다든지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게 바로 공정한 분배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정의의 기준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회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는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걸까?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정의의 기준이 잡혀져 있다면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의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냐면 첫째는 개인선이에요. 개인선. 두 번째는 공동선입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말 한자 시간에 배웠나요? 뭐죠? 착할 선, 옳을 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개인에게 좋은 것이 될 거예요. 공동선은 공동체에 좋은 것이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개인선과 공동선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개인선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성 우리 배웠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을 가치.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것. 개인을 결국 중시하는 거죠. 개인에게 중요한 존엄성, 행복 추구, 자아 실현 같은 걸 중시하는 걸 우리가 개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동선은 그렇다면 공동체에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나만의 자아실현, 나만의 인격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실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 완성을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게 바로 공동선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건 그런 개인적인 부분과 공동체 중심적인 부분들을 조화롭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이런 자유, 존엄성, 행복 추구 등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공동체의 가치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 조화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이 싸움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선을 강조함으로써 그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과제 하나 제시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개인과 공동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내 어떤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맞을 때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나는 무서워. 그래서 맞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죠? 이게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가 백신을 다 같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갖는 것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오니까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백신을 맞는 것이 옳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답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적으시고 그 이유를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과제까지 제시하고 우리 세 번째 정의 역할 보도록 할게요. 정의의 세 번째 역할은 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의 기준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좋지만 그 설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너무나 많은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사실 끊임없는 작업이에요. 멈출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바꿔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좋은 정의의 기준이 설정이 되면서 법을 만들고 개정, 바꾸고 그 다음에 제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장애인과 관련된 논문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들을 많이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1990년대쯤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제 기업들이 일부 전체 어떤 뽑는 인원의 일부 인원을 반드시 장애인을 뽑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무원 쪽에서도 반드시 일부 퍼센테이지를 장애인을 뽑도록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애인의 지원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으로 그냥 뽑겠다. 이렇게 많이 됐었어요.
장애인 안 뽑고 이 자리에 뽑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거 그냥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가 한번 법을 바꿉니다. 장애인을 만약에 3% 뽑기로 했으면 이 3%는 다른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업들이 우리 그럼 안 뽑겠다 하고 이걸 공석으로 냅두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부가 최근에도 계속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3%를 안 채울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요.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애인도 충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 업무에 배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안 뽑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법도 계속해서 조금씩 개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때만 이 법, 제도 등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규칙들이나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가깝게는 학교 내에 있는 교칙도 있을 거고요. 그게 과연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보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죠.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정의의 의미를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나요? 그래도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진짜 얼굴 보면서 즐겁게 만납시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